안녕하세요. 로트 모발이식 센터 피부과 전문의 김재윤 원장입니다. 금일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모발이식 전에 꼭 고려해야 될 기저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에 대해서 병원에 방문해 주시고, 특히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탈모 같은 경우도 노화에 의해서 진행되는 정도도 훨씬 더 심하게 되고, 또 유전적인 경향도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나타나 보이기 때문에 탈모의 정도가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런 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성인병의 위험도도 높아져서 일반적인 젊은 분들보다는 다른 질환들을 갖고 계시면서 병원에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발이식을 하러 오는 환자분들이 고려해야 될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은 환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기저질환들은 당뇨나 고혈압이 있습니다. 먼저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수술의 금기사항은 아닙니다. 대신에 혈압이 많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되면 수술 중에 피가 출혈이 더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혈압을 좀 떨어뜨린 상태에서 수술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수술하시는 병원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혈압 체크를 먼저 하게 되는데, 너무 혈압이 높게 측정될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을 취한 후에 혈압을 다시 재고 들어가게 되든지, 혹은 아침에 혈압약을 복용하셨음에도 혈압이 높을 경우에는 혈압약을 추가로 복용한 다음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들은 수술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수술 전후에 약을 끊거나 하실 필요 없이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도 꾸준하게 약을 복용하시면서 수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에 대한 부분인데요.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당이 생기게 되면은 염증이 좀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뇨 초기인 환자분들은 수술에는 사실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인슐린을 맞으시거나 약물 조절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대부분 많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염증도 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상처 회복이 되는 정도도 굉장히 덜 하기 때문에 수술하신 데는 큰 문제가 없게 되고요. 대신에 당이 굉장히 오래 드시고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경우에는 수술 여부를 굉장히 주의해서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생착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뒷머리 절개를 하시거나 비절개를 하신 부분도 상처가 잘 낫지 않아서 염증이 생기게 되고 감염이 생기는 경우도 일반적인 부분보다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당뇨가 심하신 분들이 수술하실 때는 충분하게 수술팀과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질환은 혈액응고와 관련된 질환들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뇌경색이나 협심증, 심장에 혈관이 막히는 그런 병들이 있을 때는 혈액의 응고를 막아주는 약을 먹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 같은 경우들이 있겠는데요.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수술을 할 때 좀 약을 중단하는 시기를 이 약을 받으시는 원장님이나 선생님들께 상의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주나 2주 전부터 항응고제를 복용을 중단하신 후에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또 정도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이러한 기간을 조금 더 줄일 수도 있고, 또 상태에 따라서는 이 휴약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술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드신 상태에서 수술하게 되게 되면은 피가 당연히 잘 멈추지 않기 때문에 수술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이 응고를 하기 위해서 항응고제를 복용을 잠깐 중단하는 것이긴 하지만, 뇌경색이나 협심증의 발생 가능성이 당연히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중단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면밀하게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될 질환은 켈로이드인데요. 켈로이드성 피부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몸에 흉터가 많이 발생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켈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피부가 상처가 난 후에 일반적인 상처 회복 과정을 지나치면서 훨씬 더 피부가 커지는 형태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두피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켈로이드 발생이 좀 덜한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켈로이드가 너무 심하게 발생하시는 부분은 비절개 수술을 하는 것들을 더 추천을 드리고, 절개 수술을 할 경우에도 켈로이드가 있을 경우는 흉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몸에 많이 영향을 주는 간경화라든가 다른 인체적으로 많이 불편한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는 수술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발이식 수술 같은 경우는 누워서 한참 동안은 있어야 되는 수술이고, 또 채취할 때는 엎드려서도 한 2-3시간 정도까지도 유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 경우에는 이런 거가 수술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잘 고려하시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가면역 질환이 있겠는데요. 자가면역 질환에는 원형 탈모라든지 혹은 루푸스, 베체트병 다양하게 있게 되는데, 이러한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 있을 경우에 이제 피부가 더 손상이 되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지 혹은 흉터가 발생할 수 있는 여부지를 잘 고려하신 후에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발 이식에서 고려해야 되는 기저질환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많은 기저질환들이 있지만 생각보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에 갖고 계신 병원을 저희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시에 저희한테 기저질환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조치하는지 들으신 다음에 수술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